어제는 첫 인연으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애에서 작동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애는 다른 인연들과 다르게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면서 또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성의 인연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의 인연 역시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인연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상의 절반은 남자, 세상의 절반은 여자라고 하죠. 그러나 내 인식에 들어오게 되는 이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콩깍지가 발동이 되죠. 일단 오늘 하는 이 이야기들은 믿거나 말거나 좀 그냥 들어두세요. 오늘 이야기는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인연으로 주어질 때 전생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빗고리로 맺어진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첫 인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전생의 원수가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빗고리 인연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연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자, 부모님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콩깍지가 씌어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길러낸 것처럼 연애의 인연도 콩깍지가 씌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진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설처럼 어쩌다가 들려올 뿐이죠. 오히려 첫눈에 반해서 확 뒤집어지게 되면요, 부모님과의 인연처럼 내가 진 빚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는 말도 돼요. 사실 이 빚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빚이 없을수록 서로 덤덤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수호신들과 그리고 상대방의 수호신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 만나지는 인연이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냐 싶지만 아무튼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수호신이 같이 오고요. 이 수호신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나와 인연을 맺을 인연들의 수호신들과 합의를 보고 나와 인연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인생학교 영상 여기저기에서 몇 번 얘기를 했으니 좀 천천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고요. 똑같은 원리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연애의 대상이 나의 인식에 들어오는 인연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나의 수호신과 상대방의 수호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인연들이 딱 그렇습니다. 수호신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콩깍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신들끼리 합의가 잘 되면 서로 콩깍지가 발동이 됩니다. 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떠오릅니다. 뭔가 영적인 작용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수호신들의 밑작업입니다. 인연이 주어지고 내 눈에 콩깍지가 발동하는 것까지 우리 수호신들께서 열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몫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첫 인연으로 다가올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빚이 반드시 있어서 내 앞에 나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연애가 당연한 일상이 되기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보는 대상으로 첫 번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연으로 온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맞기는. 가장 좋은 인연이라는 기준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즉 내 입맛에 맞는 인연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방황을 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 나랑 똑같이 헤매면서 나랑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인연일까요? 물론 내 입장에서는 브라더 해가면서 의리 해가면서 가장 좋은 인연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뻑이 가니까요. 근데 이렇게 놀다 보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후회와 고통과 미련만 남죠. 그런데 나를 혹독하게 혼내주면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친구들과 사고를 쳤어요. 붙잡혔어요, 형사한테. 사고를 친 만큼 나는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이럴 때 이 형사가 악연일까요? 아니면 좋은 인연일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을 때 교통사고를 내서 나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나에겐 좋은 인연인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죽어가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를 죽지도 못하게 생명유지장치로 붙들어매서 숨만 컬떡컬떡 쉬면서 살아있게 만든 의사는 좋은 인연일까요? 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다 보니 좀 반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문제를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인연이냐에 대한 통찰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인연과 아닌 인연만 있을 뿐이겠죠. 각설하고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 첫 번째가 있기 마련이고 그 첫 번째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사건이고요. 그 첫 대상이 되는 연애의 인연 역시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내 앞에 보내줍니다. 단지 내가 공부가 된 바에 따라서 입맛에 맞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인연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른다면 나는 그만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알지 못한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공부한 사람은요,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인연을 바르게 잘 대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갈고 닦아야 하는 나의 몫인 것이죠. 자꾸만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